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 배우영 심장내과 전문의사 선생님, 봉생기념병원의 심장내과 부장님이신데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혈압과 심방세동에 대한 그 기전을 아주 알기 쉽게, 물론 뭐 아주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그 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방 치료, 또 그로 인해서 위험한 것들, 또 심방세동에 대한 것들, 그걸 좀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적정 정상 혈압은 이제 120에 80 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혈압, 수축 혈압이 140,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검진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140에 90을 넘어서 고혈압이라고 이제 물론 처음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본인은 138에 뭐 88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에 80과 140에 90에는 심뇌혈관 위험도가 2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2배가 올라가는 그 시점을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약간 못 미치는 시점이라고 해서 전혀 위험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기 고혈압 140에 90, 2기는 160에 100, 더 심한 경우에는 180에 110이 되는데, 각 그 단계마다 심뇌혈관의 위험은 2배, 4배, 뭐 8배, 이렇게 곱하기 2로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고혈압,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138하고 140 이상이니까 뭐 나는 130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14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138도 140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약으로 그 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160 이상이 돼도? 다 조절이 뭐 약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 정신적이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많이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한테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제가 뭐 공부를 크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어떤 죽상동맥경화증의 어떤 그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위험 인자를 결국 관리하는 것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어려운 미분적분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기를 구구단 인수분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식이조절 같은 구구단 인수분해를 모르고 뭐 미분적분 문제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구단 인수분해만 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그 미분적분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결국 약을 복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 식이요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심장학회에서도 체중을 10kg 정도 감량을 했을 때 이제 혈압을 5에서 20mm/Hg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물을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염분 섭취를 철저하게 제한을 하면은 2에서 8mm/Hg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말씀 죄송한데 최근에 내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고는 지난번에 그 일본 정신과 의사가 80세의 벽인가 뭐 그 베스트셀러라고 내가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염분 섭취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분분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신경외과 저도 주로 뇌졸중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염분 섭취를 과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해롭거든요. 그 무조건 그 혈압 올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나 제가 봐서는 뭐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어떤 의학 지식, 맞습니다. 짧게 먹는 것을
절대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가능하면 싱겁게 드셔도 예. 또 우리 음식은 예. 뭐 김치건 예. 뭐좀 이렇게 소금 안 들어가는 염분 안 들어가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보면 싱겁게 먹어도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양은 충분히 됩니다. 과다할 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서구화되고 하지만은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짜게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해서 그동안 위암도 많았었고 또 고혈압도 뭐 비교적 유병률이 많고 했었습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이제 4에서 9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체중 감량이라든지 염분 섭취 감소 또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0mm 머큐리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혈압약으로 치면은 저용량 혈압약 하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전체 어떤 고혈압 환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혈압약 개수는 1.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을 약한 약 하나를 정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약을 조금 이렇게 끊어보는 쪽으로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을 열심히 이제 운동 식이요법 하면은 양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끊는 그 자체는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혈압을 적정 우리 목표로 하는 타겟 혈압으로 이제 맞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 이제 섭생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예. 유산소 운동도 예. 해서 체중을 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을 좀 빼내는 예.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그게 이제 구구단이라고 그러면, 예. 이제는 미적분으로 가야 예, 되는데, 가야 그거는 됩니다. 이제 약을 예. 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섭생, 운동, 약 말고 다른 어떤 예. 방법은 없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악성 고혈압, 이제 의학적으로는 저항성 고혈압이라 그러는데요. 이뇨제를 포함한 3가지의 혈압약을 써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에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어떤 콩팥 위에 부신해서 어떤 종양이 있어서 호르몬을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찾아도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레날 아터리의 어떤 디너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고주파 절제를 통해 가지고 신장 동맥을 말하는 레날 아터리를 고주파로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시켜주면은 또 혈압약 저용량 한 알 정도의 혈압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고혈압 약을 먹은 지가 10년이 더 되는데 그 동안에 약을 매번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바스크하고 아타칸하고 그 이제 아주 작은 용량을 먹고 있는데.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어떨 때는 이제 살다 보면 아침에 약 먹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도 그 다음날 혈압재 보면 또 여전히 120 이하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어떨 때는 이제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고 난 뒤에 또 제공 135도 있고요. 그러던데 꼭 뭐 약 먹는다고 해서 늘 120 이하로 유지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일단은 물론 뭐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지만은 어떤 우리 타겟으로 하는 혈압치가 있는데 진료실에서는 140에 90 아래로 조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 혈압 이제 댁에서 이제 편안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쟤는 가정 혈압도 중요한데요. 거기서는 140에 90에서 수축기, 이완기 각각 50 빼서 135에 85를 목표로 합니다. 그 병원에 오면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수치를 조금 더 돼 있고요. 그래서 135에 85 아래로 조절되고 있으면 일단은 목표 타겟은 지금 도달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게 옷 위에 하면은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예. 이거 다 이제 긋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요즘 보니까 뭐 간단히 옷 사이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관계 없어요? 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조금 귀찮으시고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이게 옷이 그렇죠. 있다든지 뭐가 덧대어 있으면 그렇죠. 그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어서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혈압에 대해서 뭐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첨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죠. 뭐 사실 고혈압만 해도 뭐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뭐 몇 시간 얘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전문이시고 또 특히 뇌혈관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뇌혈관 질환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은 혈압만 가지고 60%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특히 한국 분들이 관심 많으신 치매도 지금 현재로서 제가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40대, 50대 그 이상 혈압을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그만큼 효과는 떨어집니다. 40, 50대 중년 시작 때부터 혈압을 철저하게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단지 2mm 머큐리 그 낮은 수치만 떨어뜨려도 관상동맥 질환은 7%, 뇌졸중은 1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뭐 심지어는 치매 예방까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질환을 감소시키면서 이제 생존율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말씀으로 하면 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아까 이제 관상동맥도 말씀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이 혈압이 있으면 20살이건 30세건 40세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라. 그래서 혈압을 정상치로 낮추도록 하라. 그것이 노후에 좋다. 사실 이제 제가 시청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도 이제 평균 수명이 맞습니다. 제가 우리 배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는 뭐 평균 수명이 한 60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80에 육박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큰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라에서 봐서도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 건강 관리의 가장 1번은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절대 뭐 작게 먹어도 좋다. 뭐 적당히 운동을 안 해도 좋다.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원칙을 꼭 지켜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